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토피 강의를 하게 된 이문양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토피로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내 아이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가렵다든지 안 그러면 좀 온몸을 긁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되시는가요? 다른 질병이나 질환들도 많은 고통을 따르겠지만 특히나 아토피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란 이상한 알 수 없는 뜻의 그리스어로 원인이 아주 불균형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수면 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아토피 피부 증상이 유아기와 소아기, 청소년이나 성인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알려진 질병이 약 12,420여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내 몸에 침투할 수 있는 질병의 가지수가 그 정도로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은 질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호시탐탐 노린 이 상황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아토피 환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벌써 한국의 아토피 환자들도 100만 명 이상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많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연령별 아토피 분포도를 보시면 0세부터 9세 의 아토피를 가지는 환자들이 38.8%, 그 다음에 10살에서 19살까지는 19.7%, 20살에서 29살까지는 15.1%, 30세 이상의 환자들이 25.2%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남자들은 47%, 여자는 53%의 아토피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양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영유아기 때 많이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호흡기 아토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영유아기 건강과 환경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는 불균형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의 발병 원인들도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면역, 정신적인 요인, 그리고 영양학적 요인, 그다음에 생활용품과 생활습관, 식생활습관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아토피가 발병이 된다고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독서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이나 생활에 독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 그리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살펴보면 아토피 질환의 환자들은 특히나 어떤 것을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음식이나 이것이 더 진화되어 알레르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유해 음식이 몸을 지배한다. 가공식품의 위험이라고 해서 가공식품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음식 자체의 영양가는 거의 기대해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식품 첨가물은 어떨까요? 아토피를 유발시킨다고 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품 첨가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토피에 관련된 서적에 보면 첨가물들이 식자재의 고유한 특징을 무시한 채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미를 돋우기 위해 식품 첨가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혁혁한 공헌을 하는 첨가지가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이면서 풍미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이 아질산 나트륨을 빠질 수 없게 첨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질산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 발암 물질을 생성하는 보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햄이나 소세지, 그러면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가공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한 물질들은 음식의 5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가짜 음식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위험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에는 인공 감미료,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키면 정말 맛있죠.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맛은 좋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뇨병과 같은 대사장애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트랜스 지방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방의 종류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현대 사회에 많은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복부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이상 지질혈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체에 많이 해로워요. 그래서 특히나 아토피 질환의 환자들이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자나 빵, 케이크 등을 다량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게 되죠. 다음에는 설탕인데요. 단맛 정말 좋아하죠, 아이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탕수수나 우리 전통의 조청 등의 형태로 먹게 되면 미네랄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의 먹거리에는 설탕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가공식품이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단맛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공간 그리고 생활용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24시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환경 호르몬이 화학 물질이라는 데 있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게 되었어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야식과 외식을 자주 하는 정상군과 아토피군을 비교해 놨는데요. 대체로 그리고 매일 야식과 외식을 먹는 군에는 현저하게 아토피 피부염을 야기시킨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밥을 해 먹어야 되겠죠. 외식과 야식을 줄이고 싱싱한 야채와 채소 그리고 엄마가 고른 안전한 먹거리를 그리고 이용해서 80% 영양 손실 없이 음식을 할 수 있는 이런 킨 냄비들도 아토피를 완화시키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다음은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화학 물질들은 그나마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90% 이상 제거를 하는 데에 비해 피부로 들어오는 화학 물질은 불과 10%밖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피부도 호흡을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를 잘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인체 내부의 상태를 관찰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이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는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용도별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화장품, 치약,
비누, 샴푸, 린스, 바디워시, 바디 클렌저, 폼 클렌징. 그리고 가정용에는 세탁용 세제, 식기용 세제, 공업용에는 드라이 클리닝, 섬유 세제의 세척, 염색 등의 여러 가지 계명 활성제가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면요, 의사들이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고 물로만 씻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세정제를 하는 그 어떤 세정의 그 제품들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더욱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pH, 여기 pH 기준표로도 보시다시피 pH 5.5에 약산성에 맞춰진 보습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pH 5.5는 건강한 피부의 기준이 되고 아토피 피부는 pH 8.5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pH 5.5 약산성 기준에 맞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NH 바디워시와 비누, 핸드소프로 깨끗이 세정을 하시고 보습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GNH 로션의 보습력을 더욱 높이시고 싶으시면 여기 옆에 보이는 호호바 오일을 섞어 바르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잔여물이 남지 않는 세탁세제. 아토피뿐만이 아니고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은 세탁세제를, 그러니까 세탁을 하고 난 그 옷을 입으면은 가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세제 잔여물이 옷감에 남아 있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세탁세제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아야 되고 헹굼력이 좋아야 되고 유해 성분이 없어야 되고 인산염이 없고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면 정말 좋은 세탁세제의 기준에 부합을 하는 거죠. 이 기준에 100% 맞춰진 우리 프리미엄 세제와 액체 세제, 고급 의류 세제, 그 다음에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시면 가려움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으니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호흡으로 들어오는 독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은밀한 살인자 초미세먼지. 지금 봄철로 어저께도 보니까 바람은 좀 많이 부는데 많이 뿌옇더라고요. 이제 또 봄철이라 가지고 초미세먼지와 그다음에 꽃가루 알레르기를 발효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말 또 많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토피, 초미세먼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피부에 있는 땀 구멍, 그다음에 털 구멍을 막죠.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피지샘의 구멍을 막으면 피지를 분비하는 데 장애가 생기고 그 영향으로 알레르기 증세가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일 뭐가 있어요? 공기죠. 공기 관리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10배 이상 좋지 않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실내 공기 를 케어를 할 수 없지만 실내 공기는 우리가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모스카이 공기청정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 가정에다가 갖다 놓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실내 공기의 질을 많이 좋게 높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모스피어 드라이브 해가지고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왜 요즘에 이제 뭐 바깥 활동도 많이 이제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실내에 차량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차량용 안에도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죠. 실내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신다면 실내 공기질도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구 청소기 하루에 8시간
인생의 30년을 보내는 이부자리 어떻게 관리하세요? 집에 청소를 할 때 사실은 바닥이나 가구 그리고 먼지가 쌓이는 부분들은 그나마 잘 관리를 하는 편이지만 침구 청소는 사실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시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불 빨래를 해야 하지만 집 먼지 진드기나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집안의 먼지 중에 이불 먼지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침구 청소기를 사용을 하시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특히 비염 환자분들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물 얘기인데요. 물은 정말 중요하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고 미네랄이 가득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그다음에 물 안에 미네랄이 가득 들어가 있어야지 진짜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미네랄을 또 가득 들어가 있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의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는 기준도 당연히 있겠죠. 염소나 중금속, 녹조 등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물통이 없는 직수 방식, 그리고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야 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용존 산소도 들어있는 물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요즘 같이 환절기라든지 아니면은 알러지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물을 조금 덜 먹었다 싶으면은 피부에서도 바로 표가 날 정도로 물을 정말 많이 마셔야 되는데 하루에 물 8잔 이상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토피 영양 관리인데요. 사실은 아토피는요, 나쁜 음식, 나쁜 것들을 취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취해야지만 빨리 호전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를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7, 80%가요. 나쁜 음식과 나쁜 영양들을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거를 좋은 영양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아토피에 좋은 영양은 정말 많이 있지만 먼저 유산균을 빼놓을 수 없죠. 장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아마 장 관리가 피부에 중요한 거는 누구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있던 우리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먹어야 되지만 이 밸런스 유딩 같은 경우에는 63억 마리의 균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포씩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카로틴 플러스인데요. 카로틴 플러스는 점막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죠. 아토피는 피부가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덥거나 춥거나 해도 금방 쉽게 빨개지고 조금만 가려워서 긁으면 또 더 많은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피까지 나게 되고 딱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막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손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영양제가 바로 카로틴 플러스인데요. 또 이거는 내 몸속에 다 이제 사용을 하고 남으면은 키 크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아세로라신인데요. 아세로라신은 염증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 그다음에 신경질적인 친구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C가 가려움증에 정말 특효약이거든요. 그래서 아세로라 C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너무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오메가 3는 염증 완화에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카로틴 플러스와 유산균, 아세로라 C와 함께 오메가 3를 섭취를 하신다면 정말 빠른 시간에 호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수면으로 면역을 올리는 건데요. 여기에
연령별 권장 수면 시간이 나와 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도의 수면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밤 10시와 2시 사이에는 면역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깊은 수면을 해야지만 면역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데요.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피부 질환의 40%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 자료를 발표할 만큼 긁어서 발생하는 피부병이나 가려움증 같은 원인은 사회 부적응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혁명에서도요. 건강을 결정짓는 5원소에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오염을 꼽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면역을 떨어뜨려 감염이나 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이상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가 조금 가렵거나 막 긁고 있으면은 긁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긁고 있는 그 당사자가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기 때 정말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그런 가려움증이라든지 피부 질환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으니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칭찬, 격려,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해서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피부,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는 바로 현명한 엄마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양제만 잘 먹는다고, 물만 잘 마신다고, 잠만 잘 잔다고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는 않아요.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많은 환경을 내가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하나 로션 하나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먹는 어떤 그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바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너무너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아토피 케어 잘 할 수 있는 봄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